저는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고 그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아끼는 것에 대해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집착은 단순한 절약 수준이 아니라 일종의 삶의 방식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돈을 아끼며 살아온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용품조차 마음대로 살 수 없는 형편이라 시어머니는 필요한 물건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아주머니들이 쓰던 낡은 재봉틀을 빌려와 헌 옷을 수선하며 입곤 하셨다고 합니다. 학교에 갈 때 입는 교복도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옷이 해지면 재봉틀로 꿰매고 덧대어 다시 입곤 하셨죠. 시어머니의 절약 정신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후에는 시아버님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아버지는 결혼하지 8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장사를 했고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들인 돈을 쪼개어 저축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절대 사지 않으셨습니다. 양장점에서 남는 1,000조각으로는 아들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혔고 신발은 닳고 닳아 더 이상 신을 수 없을 때까지 손질하며 쓰셨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는 겨울철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겨울에 장작을 패서 난로에 불을 지피셨는데 그마저도 아끼기 위해 불을 오래 태우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난방은 석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기 난로를 사용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무 난로면 충분하다며 새 난로는 사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두꺼운 담요를 덮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곤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추우니 난로 좀 더 떼자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지금 아끼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온다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겨울에도 난방비를 최소한으로 쓰며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절약 덕분에 시어머니는 꾸준히 저축해 건물 한 채를 마련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금도 인사하고 갈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검소하게 살아오셨고 그 덕분에 지금의 재산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시어머니의 절약 정신을 옆에서 보며 자랐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잘 알았기에 한 번도 시어머니께 대들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살았고 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알뜰하게 사시는지 자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그 경제관념에 따라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께 지적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충고 정도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남편 월급은 어떻게 쓸 생각이니?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은 저축할 생각이에요.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매달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항상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할 건지 하나하나 물어보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간섭은 더 심해지셨어요. 이번 달에 난방비가 많이 나왔던데 어떻게 된 거야? 돈을 아껴야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니? 집이 우풍이 심해서 많이 추워요. 그래서 난방비가 좀 나왔어요. 그때는 그냥 시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셔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계속됐고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이 새 옷을 입었던데 새 옷을 꼭 사야 했니? 남편이 단벌로 지내고 있어서 몇 벌 새로 사줬어요. 왜 돈을 쓰려고만 해?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은 못 나가게 해야 하는 거야. 남편은 늘 바쁘게 일하느라 가정일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늘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시어머니는 떨칠 수 없으셨던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그 돈을 써야 할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작은 소비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문제를 얘기해봤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께 절대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셔서 힘들어. 생활비나 내가 사는 물건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냥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어. 시어머니께서 워낙 알뜰하게 살며 가족을 부양해 오셨기 때문에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로서는 점점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남편은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친구들이랑 돈을 펑펑 써. 어머니, 저도 가끔은 친구들이랑 외식도 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뭘 펑펑 써요? 친구들이랑 밥 먹은 거예요. 절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모르는구나. 지금 아껴야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돈을 펑펑 쓰면 우리 아들만 고생하잖니.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제가 마치 기생충처럼 빨아먹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고 남편과 저 사이에 예쁜 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태어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출산 후 딸아이를 안고 기쁨에 겨워 있던 저를 찾아온 시어머니는 기뻐하기보다는 불만 가득한 얼굴이셨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딸보다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들이 있어야 든든한 법이건을. 쯧쯧쯧.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 부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이일 뿐인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것을 불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후부터 시어머니는 불만을 더 자주 드러냈고 그 불만은 저를 향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딸 아이가 태어난 이후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더 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실 때마다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집안일을 한다거나 돈을 절약하지 않고 막 쓴다는 생각이 들 때 시어머니는 손으로 제 등짝을 세게 때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꾸중으로 여기려 했지만 그 행동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남편은 그저 중립을 지키며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니 이해해줘. 라는 말만 반복했죠. 시어머니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럴 때마다 저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손찌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시어머니께서 제 아이 앞에서도 저를 때리셨다는 점입니다. 제 딸이 어릴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때리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어요. 그때마다 아이는 두려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울었고 저는 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견디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이 앞에서는 이러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무서워하잖아요. 네가 잘하면 내가 왜 그러겠니? 왜 애꿎은 아이 핑계를 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자책하며 버텼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저도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남편은 워낙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으로 시작한 사업은 곧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사업은 다 힘든 시기가 있는 법이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라는 말로 남편을 응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사업은 망했고 우리 가족은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우리는 시어머니가 소유한 건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살고 있는 층을 반으로 나눠 우리 가족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저의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를 저의 책임으로 돌리는 말들을 쏟아내셨죠. 네 가족이 이렇게 된 건 전부 너 때문이야. 남편을 제대로 보필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어.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했고 남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한 후 남편은 당연히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밥벌이를 하라며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일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있을 거야?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 너라도 벌어야지. 저는 남편의 상황이 너무 안쓰러워 차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도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더 커지면 우리 가족이 갈 곳이 없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가사 도우미 일을 구했습니다. 별다른 경력이 없었던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가족을 위해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건물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며 저에게 건물 청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꽤 큰 규모였고 원래는 청소업체를 통해 건물 관리를 하셨지만 그 비용이 아깝다며 이제는 제가 직접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신 겁니다. 건물 청소비도 나가는 게 아까우니 네가 청소를 해. 주말에는 일 안 나가니 그 시간에 건물 청소를 해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안 일과 아이 돌보기도 벅찬데 이제는 건물 청소까지 하라니. 하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에 저는 또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나가서 건물 청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가족이 먹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의 계단과 복도 그리고 주차장까지 청소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저에게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시어머니가 구박만 하는 현실이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대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그 건물을 쓸고 닦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려고 애썼고,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맞춰 건물 청소와 집안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 가족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우리 가족이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될 거라는 불안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중학생이 된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맨날 엄마한테 화만 내? 엄마가 잘못한 게 뭐야?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주 한숨을 쉬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이상해.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말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어? 남편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랑 이혼하라고 하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이라니요? 시어머니께서 저와 남편의 관계에 불만을 가지신 건 알았지만 이혼을 종용하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께서 왜 저와 이혼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남편이 그 말을 저에게 바로 하지 않고 혼자 끌어안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이유가 뭔데?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너랑 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셔. 너 때문에 내가 더 잘 살지 못한다고 믿고 계셔. 그래서 차라리 너랑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는 거야. 저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남편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남편도 분명 힘들어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머니 말씀대로 이혼할 생각이야?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절대 그럴 생각 없어. 하지만 엄마가 너무 강하게 말하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의 말에서 느껴지는 혼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에 남편도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결혼 생활을 당신이 아닌 어머님이 결정해야 하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내가 힘들어서 그랬어.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요구에 남편도 크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했잖아. 아무리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당신이 중심을 잡아야 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엄마한테 단호하게 말씀드릴게. 며칠 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차갑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다. 내가 너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이랑 이혼 안 할 거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을 이렇게 무시할 거야? 네가 더 잘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말인데도. 남편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가정은 우리 스스로 지킬 거야. 더 이상 이혼 이야기는 하지 마.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손을 내저으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지나 딸이 대학생이 되었어요. 우리 가정은 아직 어머니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진 빚이 많아서 그동안 빚을 청산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아직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부족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늘 불만이 가득했고, 저는 그 불만을 어떻게든 견뎌야 했습니다. 내 딸을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 집에서 나가게 되는 날을 상상하며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딸은 열심히 공부하며 대학 생활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딸을 볼 때마다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시어머니는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늘 요즘 애들은 부모 등골을 빼먹기만 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라며 딸을 기생충 취급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께서는 딸에게 아르바이트는 안 하고 아버지 돈만 축낸다며 딸을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딸은 참지 않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그만 좀 하세요.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에 얌전하고 순종적인 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시어머니께 대들다니 저 역시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이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딸의 등을 세게 때리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주방에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내 딸 때리지 마. 네가 뭔데 내 소중한 딸을 때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순종해왔던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며 미쳤니? 집안이 이 꼴이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네 딸의 저 꼬라지를 봐. 그 애미의 그 딸이구나.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남편이 힘들어진 게 제 탓이에요.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건 어머니라고요. 저는 그렇다 쳐도 우리 딸은 상처 주지 마세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와 남편을 비난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가족, 특히 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시어머니가 딸에게 손을 대는 것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남편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남편 역시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힘들었지만 저처럼 가족을 위해 늘 참아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왔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딸 그리고 제가 이런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마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는 혼자라며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신은 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가족이 상처를 받으니 자신은 여기에 있고 저와 딸은 따로 나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수용하고 지금은 따로 나와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니 적응이 안 되던 처음과는 달리 지금은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저는 많은 며느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신과 자녀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더 이상 참지 말고 자신의 감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